급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당연히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 발산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고, 뭐 극한이니까요. 그리고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이제 그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같이 이것 말고는 이제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데 이 급수 문제가 이제 세 종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뭔가요? 등비급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비급수. 급수 중에서는 제일 간단한 경우겠죠. 등비급수. 이제 등비급수가 되려면은 시그마 안에 있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면은 이게 등비급수겠죠. 잘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렴 조건은 수렴 발산 여부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수렴하는 값이 1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1 공비분의 초항. 이래서 1이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등비급수는 급수 중에서 너무너무 특수한 케이스죠. 그죠?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쉬운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 시그마니까 급수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변형하는 거죠? 적분식으로 바꿉니다. 적분식으로 정적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분식으로 바꿔서 그 적분값이 수렴하느냐 발사하느냐 여부로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고 또 수렴한다면 그 값 또한 정적분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dx로 바꿔가지고 이 값이 5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 잘 하죠. 근데 여러분 급수 중에서도 적분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또 그죠? 이것도 특수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떨 때만 가능해요. 시계, 이 급수 시계 n분의 k라든가 n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혹은 우리가 식을 적절히 변형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n분의 1, n분의 k. 그렇죠? 그럴 때만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여러분 딱 이제 보자마자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게 바로 보이고 뭐 답까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텐데 너무나 많이 봤던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위치를 지워 보자면은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 부분합. 그러니까 사실은 급수 미적에서 급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부분합의 극한으로 급수가 정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요게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째 등비급수냐? yes 하면 그걸로 가는 거고 아니야? 그럼 둘째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냐? yes 하면 적분식으로 바꾸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3의 방법이 부분합의 극한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첫째 등비급수, 둘째 정적분, 셋째 부분합의 극한. 그럼 이제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부분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거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가지고 요게 쫙쫙쫙쫙 지연이니까 쫙쫙 지어져 가지고 요게 1이다. 그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한다면은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부분합의 극한.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까지 요게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정리하니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요것의 극한이죠. 이 부분합의 극한이 바로 이 주어진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1이 나오는 것. 부분합의 극한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로 분해가 되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 중에서 제일 간단한 케이스죠. 많이 봤던 제일 간단한 케이스고 사실 등비급수 문제나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보다 부분합의 극한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부분분수를 이제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쉽게 느껴질 뿐인 것이지.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하여튼 부분합의 극한으로 오게 되면은 이 3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부분합을 일단 정리를 하고자 시도를 해야 되고 정리를 이런 부분합이 이렇게 원래 이제 n개를 합친 거 아니에요. 어쨌든 n개를 합쳤는데 부분합이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종에 상쇄가 되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n개를 다 합친 식을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이미 얘기한 등비 수열의 합이라든가 어? 혹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든가 그런 아주 특별한 대단히 특별한 것만 n개를 합쳤을 때 뭐가 된다 그걸 알고 있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n개를 합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상세가 된다. 상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부분합에 대해서 정리해서 거기에다 극한을 취하려면은 이게 상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부분 분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부분합을 정리를 해보는데 정리가 잘 안 되네. 정리가 잘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부분합의 범위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분합의 범위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극한 얘기하면서 샌드위치 정리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 극한의 일종이니까요. 그 논리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극한 값을 계산하려면은 그 극한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수열의 극한이 됐든 함수의 극한이 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 못하겠어?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예외 없이 범위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도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점에서 극한의 일종이니까 일단 그 부분합 자체를 정리를 시도하되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은 범위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전체적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이 좀 숲을 조망하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